자, 이번 시간에는 7-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적분에 나오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수열의 극한 등의 내용을 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양의 실수 A, B가 존재하고 자연수 M에 대해서 정의역을 잘 봐야겠죠. X가 0 이상일 때 정의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두 함수 중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gx라는 함수이고요. 이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봐왔던 로그 함수네요. 로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 앞에 실수 b가 곱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수는 fx인데 fx는 자연수 m에 따라서 구간도 나뉘면서 함수가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어떤 분수 함수 형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fx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제에서 요구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정의역에서 방정식 fx 빼기 gx가 0이나의 근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수열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실은 그 전에도 많이 풀어왔는데 방정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식의 근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근을 간접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 문제는 방정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fx가 gx와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문제로 해결할 수 있었죠. 마침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이므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위치를 찾아보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첫 번째 근과 n번째 근 사이의 차이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A와 B가 같다는 뭔가 구체적인 조건 하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전에 미뤄두었던 함수 fx가 어떤 형태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왔던 것처럼 자연수 m에 대해서 구간과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일단 m 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해보면서 어떤 함수인지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죠. 따라서 m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구간은 x가 0 이상, 1 미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는 이 구간에서 이 함수가 y는 x-1분의 -a-a라고 정의된 분수 함수고요.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0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네요.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분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 분수함수가 점근선의 x는 1, 과 a가 양수니까 y는 -a라는 두 개의 직선을 점근선으로 하는 분수함수죠. 그리고 x-1 위에 -a 음수이므로 2, 4, 4분면에 그려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지고 윗부분에 그릴 때 x가 0 이상이니까 시작점 0의 위치를 보려고 여기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a-a가 나오니까 0,0을 지나는 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따라서 이 함수는 1,-a를 이 점을 대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함수입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구간의 함수를 알았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아마 m의 1을 대입해보자 라고 할 때 이미 그 형태가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m의 1을 대입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3분의 -a-a고요. x가 3일 때 0이라는 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전에 그려놓았던 이 첫 번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정확하게 평행이동 시키면 이 함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물론 x가 1일 때 함수가 0이니까 여기다 0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구간에서는 x가 3일 때 0, 그리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점근선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동일한 함수를 평행이동시켜서 만드는 주기함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fx는 주기함수구나.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함수에 이게 y는 gx, fx였고요. y는 gx라는 로그함수를 동시에 그려서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는 건데 한번 동시에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함수 y는 b에 ln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도 0,0에서 출발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 다가 점근선이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일 겁니다. 따라서 이게 y는 fx,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점이 생기는 위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교점이 어디에 생기는지 보이시나요? 일단 0,0에서 하나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2에서 3, 구간 2, 3에서 한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는 3, 4에서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는 6, 7에서 한번 생기겠다. 그죠? 그렇다면 이 함수가 이때가 x1, 이때가 x2, 그리고 4에서 5 사이에 x3 이런 식으로 구간이 생기다 보면 점들이 생기다 보면 1-1에 나오는 이 부등식은 x1이 0이므로 x2는 2보다 크고 x3은 4보다 크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만족시키는 A, B의 관계를 찾으라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fx와 gx의 그래프를 지금처럼 그린 다음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뭘 고려하지 않은 걸까요? 다 같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가 좀 전에 봤던 y는 fx와 y는 gx를 그려놓은 함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0,0에서 교점이 생겼고 2에서 3 사이에 하나, 4에서 5 사이에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겨나갈 거라고 예측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고려하지 않은 건 뭐일까요? 두 함수에 곱해져 있는 실수배 A, B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A를 키웠다가 A가 어떤 수인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는 충분히 양의 실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이시나요? 자, B도 충분히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B를 지금 키우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지는 로그함수가 되겠고요. B를 작게 하면 증가하는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는 폭이 좁은 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찾으셨나요? 지금 이런 경우에 실제로 fx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 gx는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에 0,0에서 교점이 하나 생겼지만 0과 1 사이에 또 다른 교점 하나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x1은 0이고 x2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가 되겠고요. x3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xn이 2n-2보다 더 커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조건은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교점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의 조건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걸 결정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0,0 이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겠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린 그래프가 0,0에서의 접선을 살펴보면 fx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아서 더 완만하게 증가하니까 0과 1 사이에 또 다른 교점이 없는 상태였죠. 따라서 1-1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x의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0과 g'0을 비교했을 때
F'0이 더 크거나 같아야 0과 1 사이에 0 말고 또 다른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찬찬히 해결을 해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0보다 G'0이 더 작거나 같아야 한다. F'0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F'X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0과 1 사이에 F'X만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조건을 명시할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F'X는 요 분수함수를 미분하면 되는데 분수함수 우리가 구해놓은 요거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A는 그냥 밖으로 빼고요. X-1분의 1만 미분하면 되니까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1의 제곱분의 A가 될 겁니다. 따라서 F'0은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함수 G'X를 미분하면 얘는 Gx를 미분해서 G'X를 구하면 X 플러스 1분의 B가 될 겁니다. 따라서 G'X은 B가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가 항상 B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A, B에 관련된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주어진 이 함수의 수열의 극한이 언제 수렴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다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열을 정확하게 식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방정식을 푸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근의 위치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은 A와 B가 같으므로 1-1번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따라서 xn-x1이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2배의 n-1 xn-x1이 2배의 n-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얘가 0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1 사이, 2에서 3 사이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안에 이 함수들이 항상 존재했으므로 더 구체적인 xn에 대한 부등식을 찾아보면 얘는 2n-2보다 크고 2n-1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수열의 구체적인 식은 알 수 없지만 이 식이 들어있는 부등식을 알 수 있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샌드위치 정리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부등식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에 계속 접근하는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에서 리미트 기호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 시그마 기호를 보면 i가 변하는데 n의 k제곱분의 1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n은 어차피 상수이므로 시그마 안에서는 n의 k제곱을 따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xi라는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 시그마 기호가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자, xn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므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는 각각의 시그마를 씌워보면 i가 1부터 n까지 2i-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i-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는 이거를 계산하시면 1부터 n-1까지 더한 것 같으니까 앞에 2를 빼면 n의 n-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홀수 수열의 합이므로 n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에서 조건에서 요구하는 그 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수열의 nk제곱분의 1을 실수배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그마 안에 계산을 해도 상관없으므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nk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얘는 nk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이 리미트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은 첫 번째 요식과 요식 사이에 들어있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목표로 하는 이 수열의 극한은 알기 쉽지 않지만 이 두 식의 수열의 극한은 알기 쉬우므로 이 두 식의 수열 극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해서 이 수열의 수렴 발산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K가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K가 1이면 이 식은 n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k제곱분의 xi 그리고 n분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수열보다 작은 수열이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마이너스 1이고 양의 무한으로 발산함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수열보다 작은 수열이 양의 무한으로 발산함으로 당연히 이때도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수열은 당연히 양의 무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때는 발산하는 경우고요. 자, K가 2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시그마 n1부터 n까지 nk제곱분의 xi n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되고요. 이때는 양쪽 내가 알고자 하는 수열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둘 다 1이라는 같은 실수에 수렴하므로 이때 내가 알아보고자 했던 이 수열도 역시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얘도 1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결과는 여러분 이미 상상되시죠?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고요. 자, 이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k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k제곱분의 n제곱을 모두 0에 수렴하므로 내가 알아보고자 했던 이 수열도 0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풀이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